2023년 제2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물속에서 기억한 내용을 물속에서 회상시킨 경우가 물 밖에서 회상시킨 경우에 비해서 회상이 잘 된다. 바로 맥락 효과입니다. 단기 기억의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입니다. 조사 연구에서 참가자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그가 가입한 정당을 묻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나요? 안면 타당도입니다. 프로이트의 세 가지 성격 구성 요소 중 현실 원리를 따른 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심리학의 연구 방법 중 인간의 성행동을 연구한 킨제이와 그의 동료들이 남성의 성행동과 여성의 성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입니다. 기억의 인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분과 내적 상태는 인출 단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틀렸어요.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누가 있을 때 과제의 수행이 더 우수한 것을 일컫는 현상은 바로 사회적 촉진이죠. 사회적 촉진. 표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집 오차도 줄어든다. 이것이 틀렸어요. 표본 추출에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면 표본의 맞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인상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현 성격 이론은 사람들이 인상 형성을 할 때 타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연결망을 통해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바로 눈덩이 표집입니다. 척도와 그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명명척도는 운동선수 등번호. 요게 올바르죠. 훈련받은 행동이 빨리 습득되고 높은 비율로 오래 유지되는 강화 계획은 변화 비율 계획입니다.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과 의미가 일치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생리적 욕구죠. 전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할 때는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 성격 심리학의 주요한 모델인 성격 5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는 전두엽의 면적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이것이 맞아요. 뉴런이 휴식기에 있을 때의 상태로 옳은 것은 뉴런 내부는 외부와 비교하여 음성을 띠고 있다. 네, 뉴런이 휴식기에 있을 때는 음성을 띠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실험 결과가 우연이 아닌 실험 처치에 의해서 나왔다. 실험 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거예요. 대뇌의 우반구가 손상되었을 때 주로 영향을 받게 될 능력은 무엇일까요? 얼굴 재인입니다. 기억 정보의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출 시의 맥락과 부호화 시의 맥락이 유사할 때 인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주장을 부호화 명세성 원리라고 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 중 성적인 충동이나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승화죠. 승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혈성 혈관 문제 혹은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 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에는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다.
먹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 혹은 문화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 바로 이식증인데요. 이 이식증은 사람들이 못 먹는 것, 종이, 천, 흙,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를 말한대요.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불편감과 고통, 이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증상은 DSM-5 주요 우울 사파의 진단에는 9가지 증상 중 5개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되며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이 2가지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울 기분, 그리고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런 시력 상실이나 마비와 같은 감각 이상 또는 운동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환장애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발달 장애와 신경인지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의 증상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는 기억 손실을 감추려는 시도를 하는데 반해 주요 우울 장애에서는 기억 손실을 불평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도박 장애는 DSM-5의 어느 진단 범주에 속할까요? 네, 바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속합니다. DSM-5의 성기능 부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정체감 장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정체감 장애는 성불편증에 해당하는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조증은 서서히, 우울증은 급격히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혀, 얼굴, 입, 턱의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은 무엇일까요? 만발성 운동 장애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장면에 처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장면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우울해진다고 할 때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습된 무기력 이론입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내담자 중심 치료의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비판하고 지시적인 방법으로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데요. 이것은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아니라 내담자 중심이죠. 55세의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후 이틀째에 혼돈, 망상, 환각, 진전, 초조, 불면, 발한 등의 증상을 보였어요. A씨의 현 증상은 무엇일까요? 알코올로 인한 금단 증상입니다. 이상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유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물리적 현실보다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편향 및 결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상 행동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인지적 이론입니다. 신경발달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데요. 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열을 하자면 먼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발간합니다. 두 번째로 집단 지능 검사인 군대 알파를 개발했죠. 세 번째로 로샤 검사,
네 번째로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인 DSM-1 발표, 마지막으로 백의 인지 치료입니다. 첫 번째 프로이드, 두 번째 군대 알파, 세 번째 로샤, 네 번째 DSM-1,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의 인지 치료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가장 적절한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A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오늘은 동료 직원 B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결근을 해서 A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어요. 평소 A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표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를 꺼려왔는데요.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에 땀이 쏟아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으며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성별 불쾌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력한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반대 성의 옷을 입는다. 이것이 잘못됐죠. 이것은 성도착증인가요? 네. 불안과 관련된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공포증은 주로 성인기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사회공포증은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거죠. 스탠포드 비뇌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MMPI-2와 로샤 검사에서 정신병리의 심각성과 지각적 왜곡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척도와 지표로 옳은 것은 F 척도와 제가 이거 항상 어려워요. X-% 이게 뭐죠? 로샤 검사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X-%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distorted form, 네, distorted form이라고 하는 X-%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어쨌든 MMPA-2하고 로샤 검사에서 정신병리 심각성 그리고 지각적 왜곡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척도로 F 척도와 X-% 이거입니다. 다음 환자는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30세 남성이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하고 충돌해서 두뇌 손상을 입었어요. 이후 환자는 매사 의욕이 없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계획을 세우거나 실천하는 것이 거의 안 된다고 해요.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을까요? 바로 전두엽입니다. 계획 세우거나 실천하는 것이 안 되는 전두엽. 뇌 손상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뇌 손상 이후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원래의 지적 능력 수준이 떨어진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한 아동이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에서 언어 이해 지수는 125, 지각 추론 지수는 89, 전체 검사 지능 지수는 115를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적인 가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울 증상입니다. 지능의 개념에 관한 연구자와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혼이 지능은 독립적인 7개 요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지능이 7개로 짝지어져 있다. 독립적인 7개 요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아니라 서스톤이죠. 다음 KYS의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정신장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막짜기,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점수를 사용했고 숫자 외우기 소검사에서 바로 따라 외우기와 거꾸로 따라 외우기 점수 간의 큰 차이를 보였어요. 공통성 문제 점수는 낮고요. 개념적 사고의 손상을 볼 수 있고 어휘 상식 이해 소검사의 점수는 비교적 유지되어 있네요. 바로 이 경우에는 기질적 뇌 손상을 정신장애로 가장 볼 수 있다. 기질적 뇌손상 장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심리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억압된 감정치료입니다. 과거에 억압된 감정치료는 신경심리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신분석 치료의 목적이죠.
MMPI 제작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신장애군과 정상군을 변별하는 통계적 결과에 따라 경험적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네, MMPI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로샤 검사의 질문 단계에서 검사자의 질문 또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은 주로 형태인가요? 색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거 잘못됐습니다. 노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이 더 많이 쇠퇴한다. 요 반대죠.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이 더 많이 쇠퇴한다. 요게 잘못됐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검사는 유아 및 학령 전 아동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검사로서 표준 놀이기구와 자극 대상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며 의학적 평가나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이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무엇일까요? 바로 게젤의 발달 검사입니다. MMPI-2에서 사료 코드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의 통찰이 약하다. 이것이 사료 코드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MMPI-2에서 T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표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점수가 0이라는 것은 그 사례가 해당 집단의 평균치보다 1 표준 편차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틀렸죠. 지점수가 0점이라는 것은 원점수가 정확히 평균치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동용 시지각 운동통합의 발달 검사로 24개의 기하학적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지필 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VMI입니다. 편차 지능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율 지능 지수에 비해 중년 집단 내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네, 이것이 맞습니다. 편차 지능 지수는 비율 지능 지수에 비해 중년 집단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뇌 손상 환자의 병전 지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암기력 수준 혹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소검사 점수, 이것은 병전 지능을 추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MMPI-2에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물음표 지표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음표 반응, 여기 무응답 반응이죠. 이 물음표 반응이 300번 이내의 문항에서만 발견되었다면 LFK 척도는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 또는 예, 아니요 모두의 응답한 문항들의 총합을 나타내는 무응답 척도이죠. 네, 반응이 300번 이내 문항에서만 발견되었다면 여기 요 지문이 있는 거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MMPI-2의 임상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상 척도 중 5번 척도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병리적 진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5번 척도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 정도를 측정하는 정도니까요. 건강심리학 분야의 초점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심리학 분야의 초점 영역, 바로 결핵입니다. 네, 결핵은 아닙니다. 다음 가로에 알맞은 방어 기제는 중현이는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중현이에게 동생이 밥을 먹을 것인지 묻자 네가 상관할 건 없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중현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위입니다.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이죠. 행동평가와 전통적 심리평가 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동평가는 추론의 수준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옳지 않죠. 행동평가는 추론의 수준이 낮다입니다.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정신병원 시설의 확장,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음 중 대뇌 기능의 편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의력 검사가 아닙니다.
단기 심리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이 아닌 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회피. 여기 잘못됐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죠.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의 세 가지 기본 특성 혹은 태도가 강조되는데요. 이는 인간 중심 심리치료의 기본적 치료 기제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치료자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진솔성, 정확한 공감, 무조건적인 존중은 맞는데 적극적 경청은 아니에요. 기말고사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은 경희에게 선생님은 최우수상을 주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칭찬도 해줬어요. 선생님이 경희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화입니다. 두뇌 기능의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인지 능력은 국부적인 뇌 손상에 수반되는 한정된 범위의 인지적 결함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국제화입니다. 심리치료 기법에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항에 대한 해석보다는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석을 우선시한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항과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내용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시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증상관리 기술입니다. 이것은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약물관리와 함께 환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되겠죠. 증상관리 기술이 잘못됐습니다. 방어기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대치인데요. 추동 대상을 위협적이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바꾼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다. 다음은 어떤 치료에 대한 설명일까요?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성이 문제가 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주로 자살 행동을 보이는 여자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바로 DBT입니다. DBT. 인지행동 치료인데 주로 자살 행동을 보이는 여자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해요. DBT입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를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관계를 얻고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 치료입니다. 행동 치료를 위해 현재 문제에 대한 기능 분석을 하면 규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문제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해석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지죠, 인지. 원판 MMPI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T점수로 변환하여 모든 척도 점수의 분포가 동일한 정규 분포가 되도록 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판 MMPI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T점수로 변환하여 모든 척도 점수의 분포가 동일한 정규 분포가 되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일한 아닙니다. 뇌의 편측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원 청취 기법입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을 마시면 구토를 유발하는 약을 투약해서 치료하는 기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혐오 치료예요. 다음은 어떤 조건 형성에 해당할까요? 연구자가 종소리를 들려주고 10초 후에 피실험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몇 번의 시행 이후 다음 종소리에 피실험자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흔적 조건 형성입니다. 행동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사 관찰은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요것이 틀린 거죠. 유사 관찰은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 관찰하는 거겠죠.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이전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은 거리가 멀어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신중성. 네. 과도하게 신중하게 하면 자살하거나 시도하지 않겠죠. 정신분석에서 내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고 통찰한 말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훈습입니다. 학습 문제 상담의 시간 관리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죠. 네. 테일러가 제시한 학습 부진화에 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 부진한데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 지향적이다라고 했네요. 학업 지향적이면 학습 부진화가 되지 않겠죠. 항갈망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날트렉손과 아캄프로세이트 이 두 개입니다. 날트렉손, 아캄프로세이트.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담자의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 및 공감적 이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여기에서 상담자가 선택적인 존중이나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네요.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발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이와 프랭클의 영향으로 게슈탈트 상담이 발전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메이와 프랭클은 의미치료죠. 네, 게슈탈트 상담은 펄스고요. 그래서 메이와 프랭클의 영향으로 게슈탈트 상담이 발전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특성 요인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요것이 잘못되었네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보다는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이거든요.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윤리 강령, 법, 규정 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결정의 결과를 열거해보고 결정하는 거죠. 아들러의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전이의 해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죠. 네, 이거는 프로이드죠. 아들러 사용 상담 이론에서는 격려하기, 내담자의 스프에 침 뱉기, 그리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 문제와 무관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들은 회피하도록 한다. 네, 사실은 그 개인적인 문제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로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 수능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라고 했는데 이 수능적인 태도가 잘못됐죠.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도와야겠죠.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부터 형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은 생애 초기에 형성이 됩니다. 청소년기가 아니에요. 다음 알코올 중독 내담자에게 적용할 만한 동기 강화 상담의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술 좀 마신 것 때문에 아내가 저를 이곳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군요.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에 불러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문제인 거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주창대화입니다. 주창대화는 내담자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창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이버 상담은 전화 상담처럼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틀렸어요.
가족 치료의 주된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특정 가족 구성원의 문제 행동을 수정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특정 가족 구성원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보고 실시하는 것이 가족 치료의 주된 목표입니다. 심리치료의 발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제임스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최초의 심리 클리닉을 설립하여 학습장애와 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제임스가 아니라 위트머죠.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문제가 구체적이거나 발달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입니다. 문제가 구체적이거나 발달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내담자이죠. 특정한 직업 분야에서 훈련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